동력 전달 장치에서 오늘은 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이 되는 거고요. 중간 형상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만 따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단이 잘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기계 요소 중에 여기에 키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키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나사가 센터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위를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일실이 껴지는 부분을 참고해서 여기 부분을 그리는 걸 제도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사, 저기 키가 들어가 있고 여기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반 정도가 나사가 되어 있죠. 여기는 불완전 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키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키움 같은 경우는 B 값이 5라서 중심이 들어가겠죠. 중심이 들어가고 두상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구부두상도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오일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았을 때 데이터북에서 찾으면, 데이터북에서 오일실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일실을 찾으면 직경을 쟀을 때 25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오일실의 폭에 따라서 이제 오일실 직경이 38과 42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축에서 25를 찾았을 때 D2 값이 22.5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25가 되는 거고 요 D2 값이 22.5가 되는 거고, 각도는 15도에서 30도 정도 들어가는 거고, 양 끝을 둥글기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요 부위를 그릴 때는요, 축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D2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못따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못따기가 이루어졌을 때 요점에서 요점까지 간격뛰기 값을 미리 채워 놓고요. 여기에 R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R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의 점을 먼저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단의 크기를 재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한번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0번 도면층에서 저 같은 경우는 수평 수직을 그리겠죠. 그리고 거리값을 통해서 제일 긴 거리값을 재는데, 축의 제일 긴 거리값을 재면 165라고 하는 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값을 165만큼 띄우겠죠.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직경이 25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재겠죠. 이렇게 25 나누기 2를 해서 위아래로 띄우면 여기 안에 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오른쪽부터 재게 되면 값이 37이라고 하는 길이 값이 나옵니다. 이게 37.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경은 17 나누기 1을 해서 직경 17짜리를 이렇게 그리겠죠. 그리고 가장 큰 축의 길이는 20이라서 20만큼 간격을 띄웁니다. 그러면은 요 가장 큰 축에 대한 값을 그리고요. 라인으로 오른쪽에 대한 값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릴 때는 세세한 건 나중에 하고 가장 큰 외형을 먼저 따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이라고 하는 거리가 나오는 거라서 90만큼 간격을 띄우고 선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위 같은 경우는 스포기어가 껴졌을 때 스포기어에 통과되는 이 스포기어가 통과되는 직경값이 13이라서 여기도 13만큼의 간격을 띄워서 나누기 이만큼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그리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크기의 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나사가 들어가고 여기도 나사가 들어가요. 나사부의 길이를 재봤더니 이쪽은 17, 한쪽은 1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간격 띄우기 17만큼의 거리값, 그리고 여기는 15만큼의 거리값을 띄워주고, 마찬가지로 1mm씩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면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격 띄우기에서 1mm만큼의 값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못 띄웠네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X라인에서 30도만큼 간격을, 불완전 나사부의 간격을 찍겠죠. 자르기로 그 다음에 미러를 통해서 위아래를 돌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르기로 잘라내고 미러로 돌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길 기준으로 골지름에 대한 부분을 자르겠죠. 선과 선은 골지름이라서 가는 실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챔퍼를 통해서 못따기를 값을 1mm만큼 나사부를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일실이 껴져요. 오일실이 껴지는 자리를 보면 아까 D2 값에서 봤을 때 22.5였죠. 그걸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서클 찍고 D 값을 22.5라고 하게 되면 아까 끝나는 4분점에 점을 찍을 수 있고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점을 찍어 놓고 선을 지울 수도 있겠죠. X라인에서 각도를 저는 30도를 꺾어 보겠습니다. 점에서. 그리고 필렛 R4 둥글기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끝을 둥글게. 그리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필렛을 하기 전에 먼저 거리값을 먼저 줘야 되는데요. 간격 띄우기에서 요 점에서 교차점까지 거리값을 먼저 기억을 시켜주고 필렛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러를 통해서 요 부위를 미러를 시켜주면 같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TR을 통해서 그리고 점도 하나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간격 띄우기로 아까 기억되어진 값을 간격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V벨트가 들어가는데 V벨트 여기에 V벨트가 껴지는 부위에 키가 들어가잖아요. 지난 시간에 키를 찾았을 때 T1은 3.0이었고 T2는 2.3이라는 치수를 찾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이 T1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키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직경값이 17이라 17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갔을 때 T1 값은 3.0, 그 다음에 B 값은 5 이렇게 되어 있죠. 공차는 N9, 0 플러스 0.1이라고 하는 공차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V에 그러한 키홈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2mm를 떨어진 상태에서 키의 길이가 여러분들 키의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머리값을 16만큼을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깊이가 3.0이어서 3만큼 들어가죠. 자르기로 이렇게 끊어집니다. B값이 5라서 간격 띄우기 2.5를 해주고, 이 선은 중심선, 그 다음에 서클을 이용해서 끝점에서 끝점까지, 중심점에서 끝점까지 무브를 통해서 올려주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REC를 눌러서 그려주고, 라인을 그려주고, 자르기를 통해서 아랫부분을 잘라주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당연히 아랫부분은 중심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부위도 키움이 들어가는데 간격 띄우기 2mm를 띄워주고요. 길이가 10, 길이를 쟀더니 11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2라고 하는 치수가 나와요. 그래서 12만큼 길이 값을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깊이 값은 3만큼, 이러한 키의 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5만큼 간격을 벌려주고요. 이 부분은 중심선이 되고, 국부투상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아까와 동일하게 무브로 올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키 홈에 대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은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죠. 베어링의 그 구석 R 값이 0.6이라서 필렛 값을 R 값을 0.6으로 값을 넣게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자, 이런 식의 외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위가 있는데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오일실에 들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굵은 일점세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일점세선을 표시를 따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자르기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굵은 일점세선이라 외형선, 도면층의 윤곽선에 해당하는 도면층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기 부분은 이제 스플라인을 해서 단면을 쳐야 되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탭자리를 잡아야 돼요. 5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2.5만큼 벌려놓고, 깊이가 10, 불완전 나사부 3mm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지름 표시를 해주고요. X라인에서 드릴 끝각을 표시를 하면 되죠. 이러한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먼저 드릴 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면도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외경과 불완전 나사부 연결되는 부위는 가는 실선으로 중심선을 끝까지, 그리고 챔퍼를 끼워 맞춤이 있으니까 못따기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실선에서 자유실선을 그려서 잘라내면
되죠. 잘라냈고, 라인을 통해서 국부투 상도에 대한 끝점을 연결을 해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이 조정을 통해서 중심선을 외형선보다 똑같이 나오게끔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축에 대한 외형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치수 기입을 해야 되죠. 자, 치수 기입을 저 같은 경우는 X라인으로 하나를 찍어주고 8mm만큼씩 하나, 둘, 셋, 4개를 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을 끝점에서 끝점까지 하나를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단의 크기를 빼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끝점에서 끝점까지. 여기 부위는 치수를 따로 빼지 않아요. 전체 치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 깊이에 대한 치수를 빼주고요. 또 나사부까지의 거리 값을 이런 식으로 빼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위에 대한 치수도 빼주고요. 근데 너무 간격이 조밀하니까 한 칸을 더 밀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똑같은 치수를 이렇게 빠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게 베어링 구석 R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각도 치수를 넣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에 대한 치수를 빼보겠습니다. 먼저 나사의 치수와 축의 치수를 빼면서 뭘 빼냐면 깊이 값을 빼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값을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에 대한 M17이라고 하는 값을 빼주고요. 여기는 나사고 여기는 직경이라서 17만큼 빼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직경에 대한 값을 하나를 더 뺐습니다. 그리고 홈의 값, 그리고 참조 R에 해당하는 값을 빼줬고요. 보조선을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요 축의 지름을 잡아서 빼주겠죠. 그리고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깊이에 대한 값을 빼고 축지름에 대한 값을 뺄 겁니다. 깊이에 대한 값을 빼주고 축지름에 대한 값을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사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아까 오일실 D2에 해당하는 치수, 그리고 키의 길이에 대한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요 공차를 넣게 되면 겹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차후에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치수 보조선을 계속 뺄 수 있는데요. 빠진 부분도 빼고, 보조선을 다 뺐으면 이제 이거에 따른 공차값, 치수값을 변화를 시킬 겁니다. 1이라는 걸 넣고, 이 부분은 이제 대문자 M 미터 나사 표시를 하고, 여기는 직경 표시를 하겠죠. 지름 표시를.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넣는데, 얘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춤이니까 소문자 G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어링 끼워 맞춤
이때 베어링의 축의 공차값이 JS5였어요. JS5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여기는 H8. 오일실이 껴지는 축의 공차값은 소문자 H8. 파이가 다 빠졌죠. 컨트롤 V,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뒤에 끼어 맞춤이 있는 부분이니까 G6. 여기는 대문자 M. 여기는 직경값이 들어갑니다. 직경에 대한 공차를 다 넣었으면 여기 나사, 그 다음에 여기는 공차값 N9, 마찬가지로 N9, 그 다음에 얘는 참조 R이라서 지우고 참조 R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에 해당하는 공차값이, 자, 플러스 0.1에서 0을 이렇게 쓰고 블록을 씌워서 스택 값을 넣어주고 크기를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해서 들어가는 부위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공차가 들어갔고요. 공차 치수는 다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많이 엉키잖아요. 그래서 치수의 위치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치수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엉켜 있는 부분은 좀 끊어낼 부분은 끊어낼 건데요. BR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조선이 가려진 부분을 끊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 부위는 치수 끊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공차를 다 넣었으면 다듬질 기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먼저 위로 되어 있는 부분 아래점을 기준점으로 하고 끼워 맞춤이 이루어지는 요 자리, 그리고 키가 들어가는 요 자리, 그리고 이 윗부분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와서 당연히 들어가고 요 아랫부분과 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쪽 방향을 바라보는 거를 가지고 둘 수가 있겠죠. 이쪽에 하나,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자, 요 부분에 끼워 맞춤이 있고 이 부분에 끼워 맞춤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요 부위와 요 각도가 있는 부분. 자, 이쪽 부위는 회전을 통해서 바르게 세울 필요성이 있죠. 자, 이렇게 다듬질 기호를 다 넣으셨으면 라인으로 연결을 조금 해놓겠습니다. 수정을 좀 할 텐데요. ED라는 값을 누르고 먼저 여기 끼워 맞춤이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은 그냥 X가 들어가는 거고요. 키 홈 자리도 다 X라고 보시면 돼요. 키 홈 자리도 X 거치기를 넣고 이 부분도 면과 면이 맞닿아서 X. 여기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Y. 여기는 오일실이 껴져서 Y. 베어링과 만나는 면이라서 Y. 여기는 특수 열처리 가공 부위 Z. 여기 부위는 그냥 X. 면과 면이 맞닿아서 X. 여기도 키홈 자리니까 X고요.
끼워 맞춤 홀거음 X 부분이고요. 여기도 끼움 자리니까 X. 자, 이런 식으로 다듬 줄기를 다 넣습니다. 기준면을 잡을 거고요. 데이터면을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나, 우리가 B까지 썼으니까 대문자 C로 들어가겠습니다. C, 그리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위 부분은 D. 자, 그리고 센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 다듬줄기 요 두 가지의 선만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요. 원래는 60도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선을 60도. 데이터북에서 센터라고 치겠습니다. 센터 구멍을 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센터 구멍 표시 방법 규격은 요거에 따른다. 컨트롤 C, 컨트롤 V. 도면층 5번으로 변경을 합니다. 브레이크로 선을 끊어서 없애버리고. 자,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로 마찬가지로 센터 표시까지 됐고요. 기준면도 잡았고 다 잡았죠. 이제는 우리가 형상 공차만. 자, 흔들림을 먼저 흔들림을 하나를 넣어놓고요. 데이터문 C 빼기 D로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공차가 대부분 17에서 25까지죠. 그럼 데이터북에서 IT 공차, 저는 6급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11과 13 두 가지만 쓰면 돼요. 그래서 0.011 확인 해놨습니다. 자, 기준을 뽑을 거고, 여기 회전이 이루어지는 부위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 부위,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부위가 되겠네요. 다시 뽑을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뽑으면 그 다음에 CU, 이렇게.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흔들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위는 이제 온흔들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서 됐고, 이 부위는 0.013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CU 하나를 복사를 해서 ED, 얘는 번호가 3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엄마, 아이고, 당겨놓고 들리겠습니다. 복사를 통해서 여기 부위는 삭제, CU 다 놓고요. W,
x y z. 자, 이런 식으로 치수기까지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